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요새도 좀 쌀쌀하고 추운데요. 날씨가 춥고 기온이 내려가면 세상 만물이 어때요?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하죠. 예,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추우면 이제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통증이 있는 증상들은 더 심하게 통증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 몸의 기혈이 잘 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통증 같은 게 생기고 하는데, 최근에 어떤 이제 뉴스에서 보도된 걸 보니까 골다공증에 이제 쓰는 약을 드시면 일부의 분들은 이제 턱뼈가 이렇게 삭아서 치해까지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뼈가 아픈 게 아주 은근히 아파요. 속이 쏙쏙 쑤시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괴로운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예, 제가 이제 맨 먼저 소개를 해드릴 분은 50대 여자분이신데, 후반의 여자분이신데 아주 생긴 모습이 이제 예민하면서 강한 인상을 가진 그런 분이셨어요. 예, 이분이 이제 허리가 굉장히 아프신데 병원에 가서 보면 이제 요추 4, 5번에 이렇게, 요새 흔히 디스크나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이 요추 4, 5번에 많이 생기거든요. 여기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밀려 나와 있어서 골반 신경을 누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굉장히 아프고 또 어떨 때는 골반이 이렇게 빠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이제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증상이 어떠냐 하면 이제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기가 힘들어요. 허리를 굴신하기가 힘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또 특징적인 게 구두 같은 걸 신으면은 다리에서 쥐가 잘 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서 이제 보통은 운동화 같은 거를 이제 주로 신으시고 그러는데, 조금만 걸으시거나 오래 서 있어도 이제 허리가 굉장히 아프면서 골반이 빠지는 것 같은 이런 증상으로 이제 고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프신 거죠. 허리.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마음도 이제 많이 신경 쓰실 일이 많은데 아들이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아들이 많이 아파서 병원을 자주 다니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이 편치 않죠. 예, 그래서 항상 생각이 이렇게 이제 앞서서 불길한 생각을 또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마음도 안정이 안 돼서 가슴이 이제 두근거리고, 이거를 이제 정충증이라고 하는데 가슴도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이제 안정이 안 되죠. 그리고 생각이 많으면 우리가 잠을 잘 들기 힘들잖아요. 이분도 이제 잠을 들기가 힘드는데 주무시면 꿈을 많이 꿔요. 악몽을 많이 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싸우는 꿈을 꾸거나 무섭거나 이런 꿈을 꾸시니까 잠 주무시는 것도 아주 이제 힘드시는 거죠. 그리고 늘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분이 이제 늘 머리가 맑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한 6개월 사이에 4kg가 빠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체력도 굉장히 약해지신 거죠. 예, 우리가 보통 그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세요? 그렇죠. 디스크인가 협착증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꼭 디스크나 협착증이 아니더라도 허리가 아픈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요통의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구분을 하는데, 첫째, 체력이 많이 딸려도 허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허로증이라 그래서 기운이 이제 많이 딸려도 허리가 아프실 수가 있고, 콩팥 기능이 약해도 허리가 아프실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 또 뭐 운동하거나 물건 들 때 허리 삐끗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허리가 아프지만 이제 어혈 같은 게 많이 쌓여도 허리가 아플 수가 있고, 또 특히 이제 여기 남자분들 한 2분 계시는데, 남자분들께서 약주 많이 하시고 과식 많이 하는 분들 이제 배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분들 허리가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과음가식을 해도 요통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도 요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충격을 급격하게 받아도 이제 기요통이라 그래서 허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근데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아주 이제 예민한 분들이 충격이 급격하게 크게 왔다 그러면 허리를 딱 높이면서 순간적으로 요통이 아주 심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뼈가 약하고 이렇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조금만 세게 이제 교정을 해도 허리에 금이 가거나 뼈에 허리가 아니라 뼈에 금이 가거나 또는 이제 골절이 오거나 이게 이렇게 부러지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측만증이라도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골다공증인 분들도 또 있으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혹시 이제 골다공증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골다공증은 여자분들이 더 많이 생기죠. 남성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여자들이 이제 대개 폐경이 되고 나서 뼈가 약해지면 이제 골다공증이 쉽게 오는데 누구나 다 골다공증이 오는 건 아니에요. 여성이라고. 젊으셨을 때 무리를 많이 하신 분들, 이제 자기 본인의 체력보다 넘쳐서 쓰신 분들이 뼈가 약해지기 쉬워요. 그러면 이제 폐경이 되고 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이제 적어지니까 뼈 속에다가 칼슘을 잡아주는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폐경 이후에 더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골다공증을 직접 치료하기보다는 미리 이제 골다공증이 오지 않도록 보완을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분은 이렇게 그 이제 여성이고 또 나이도 50대 후반이고 또 골다공증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스크가 밀려나고 해가지고 허리가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또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많이 불편하시다고 했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는 얘기는 마음이 굉장히 안 편하신 거거든요. 허리만 좋게 해준다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화를 흩어주는 그런 처방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치료를 쭉 받으시면서 허리도 좋아지고 이제 차츰 마음이 편해지셨죠. 우리가 몸과 마음이 별개일까요? 아니에요. 몸만 좋아진다고 전체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할 때는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편해지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남자분들보다 병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어렵죠. 맞아요. 예. 여성들은 출산도 하죠. 그러면 피를 많이 이제 빼내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리를 하고도 피가 잘 보충이 돼야 되고 산후에도 보충이 잘 돼야 되고 산후조리가 잘 돼야 되고 이래야 회복이 되고 건강한데 여성들은 그래서 노화되는 그 기간이 빨라요. 남자분보다. 예, 그러니까 폐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이번에는 이분도 이제 50대이신데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은 피곤할 때 눈알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대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두통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이 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혹시 겪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찬 음료수를 딱 드시다가 가슴이 갑자기 콱 막혔대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혹시 찬 음식이나 음료수 드시다가 이렇게 머리 아프신 분 계셨어요? 경험이 없으신데 가끔 보면요. 찬바람을 갑자기 쏘이거나 찬 음식을 갑자기 드시면서 가슴이 아프면서 이제 막히거나 머리가 아픈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체질에 따라서 찬 기운에 상하기 쉬운 이런 분들이 그런 증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갑자기 이제 원래도 머리가 잘 아프고 이제 눈알이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은 분이셨는데 찬 음료수를 마시면서 여기 콱 찬 기운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셨고 이분은 항상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에요.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약하신데 소화가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두통이에요. 어떤 분들은 소화가 안 되면 배가 아프거나 뭐 설사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분이 있고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분들이 있어요. 대개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쪽으로 가는 분들은 정신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감하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분이 이제 좀 그러신 편인데 소화 기능이 아주 약하지만 체하면은 이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워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한 2, 3년 전에 소화가 굉장히 안 되니까 불면증까지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머리가 아프면은 두통이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어디가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머리가 안 좋은가 하셔서 검사들 하죠. 예, MRI 찍고 뭐 CT도 찍어보고 하는데 거의 검사상으로는 정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특히 어지럽다 그러면 무슨 얘기들 많이 하시죠. 요새 흔히들. 예, 귀 이석증, 예, 또는 이제 메니에르 증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귀하고 상관이 별로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서 머리가 아프고 이제 어지러운데 그러면서 이제 가끔 음식을 조금만 드셔도 배가 이렇게 막 부푸는 것 같고 또 이제 몸이 푸석푸석 붓고 이러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이분이 그러시고 그다음에 그 짜증이 잘 나면서 이제 가슴이 막 답답하고 그러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한 15년 전에는 이제 자궁에 근종이 있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자궁 근종이 있어도 수술 잘 하셔야 돼요. 근종이 있다고 꼭 수술하셔야 되는 거는 아니고 이분이 이제 근종을 수술하시면서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무릎이 아프고 또 발이 후끈후끈하면서 이제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리고 또 기상 아침에 일어날 때 손이 퍽퍽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몸도 찌릿찌릿하고 손가락 마디가 다 아프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궁 수술하신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증상들이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이 자궁 수술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증상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는 부위가 다르니까 별개 증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이제 자궁 수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종이 생기는 분들은 대개 아랫배가 차면서 굉장히 민감한 분들한테 이제 혹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생리양이 너무 많다든지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럴 때는 그거를 먼저 조절하시면은 근종이 있어도 이제 문제를 별로 안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종은 암이 되는 세포는 아니에요. 예, 이제 물론 자궁암 검사를 해서 이제 암이 있다 이럴 때는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셔야 되지만 근종이나 낭종은 암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분은 수술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이 목뒤가 피부가 이제 이렇게 알러지처럼 가렵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조금만 걸어도 막 가래가 올라온대요. 그러면 이분의 이제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우선 근종 말씀을 드리면 자궁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부위에 뭔가 채워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노폐물이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아까 운동하거나 걸으면 가래를 토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증상도 올 수가 있고 또 소화 기능도 더 나빠지실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통이나 머리가 아플 때 꼭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첫째 소화기가 안 좋아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이제 기운이 많이 딸려도 이쪽으로 기운을 끌어올려 주지 못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오고 예, 또 이제 노폐물이 많이 쌓여도 이쪽으로 화가 오르면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꼭 이제 두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머리만 보고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소화 기능이 안 좋고 또 여기 화가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그거를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혀 머리하고는 상관없는 치료를 했는데도 이제 머리가 맑아지시면서 어지럽거나 이런 게 없어지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들이 그 자궁이 없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근종이 있어서 자궁을 수술하든지 또는 이제 출산할 때 이렇게 제왕절개를 하든지 그러면 허리가 약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제왕절개를 하셨거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제왕절개 하셨거나 자궁 수술하신 분들은 특히 허리를 잘 조심하셔야 돼요. 운동하거나 물건 들 때 삐끗하지 않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제 하체 힘도 빠지기 쉬우니까 이제 그런 것도 보완을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찬 음료수를 마시면서 머리도 깨질 듯이 아팠고 또 소화기가 안 좋아서 두통, 어지럼증이 있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 요번에는 이제 30대 중반의 여성이신데요. 이분은 성격이 아주 급해요. 그리고 이제 말도 굉장히 빨라요. 예,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막 아주 이렇게 새가 제제제제 하듯이 말이 아주 빨라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 증상 얘기하시는데 제가 차트에다 받아쓰기 힘들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말이 빠르신데 조금 천천히 하세요. 그럼 네 하고 또 조금 있다 또 빠르고 이제 이런 정도로 성격이 급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한 2년 전에 감기가 심하게 드셨대요. 근데 감기가 드시고 나서 그게 이제 마무리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감기 드셨을 때 이제 누런 콧물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니 코 속에서도 이렇게 쾌쾌한 냄새도 나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심해지니까 축농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비인후과에서 약을 좀 한 3달인가 그렇게 드셨어요. 근데도 이게 완전히 좋아지지를 않고 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코 속에서 이제 누런코가 잘 나오고, 예, 코도 답답하고 말을 할 때 콧소리를 해요. 이제 코 막힌 분들 왜 콧소리 하잖아요. 비염, 예, 비염, 축농증 이런 분들이 이제 콧소리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특징적인 게 냄새를 못 맡아요. 예, 냄새 못 맡는 분들 계세요? 여기 계세요? 가끔 계세요. 냄새 못 맡는 분들. 근데 그래갖고 이제 이분은 어느 정도로 심하시냐면 음식을 하다가 이제 하루는 불을 이렇게 켜놓고 이제 뭘 요리를 하시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 받느라고 이제 이거 잊어버리신 거예요. 탔어요, 이게. 근데 이제 딸이 들어오다가 막 어느 집에서 뭘 음식 태운다고 그러고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집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근데 냄새 맡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이제 냄새를 못 맡으시니까 그런 불상사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이 이제 그 냄새도 못 맡아서 아주 답답해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기침도 자주 하지만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말이 빠른 분들은요, 여기 화가 잘 쌓여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제 가슴도 잘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슨 요만한 일만 생기면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이렇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건강 검진을 하면서 간 수치가 높다고 나왔대요. 간에 또 이제 혹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무슨 증상이냐면 등이 시리면서 몸에서 이렇게 찬바람이 든대요. 되게 어떤 때 그런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몸조리 잘 안 했을 때, 산후조리 잘 안 되면 몸에 찬바람 돈다 그러잖아요. 무릎에서도 찬바람 나고 뭐 등도 시리고. 이분도 이제 그럼 요걸 보면은 체력이 많이 약해졌을 때 이런 증상이 오는데 산후조리 잘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바로 증상이 올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드셔서 체력이 약해지면 그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후조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평생 고생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도 좀 그러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저한테 오기 그 전해에는 오줌 소태가 굉장히 자주 있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밑이 빠지는 것 같은 자궁 하수라고 하잖아요. 이제 자궁이 실제로 기력이 많이 딸리는 분들은 자궁이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시고 소변을 유난히 자주 보면서 이제 찌릿하고, 그래서 지금도 힘들면 이제 그런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종합해서 보면 체력이 굉장히 딸리고 화가 많이 쌓여 있는 민감한 분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진맥을 하니까 역시나 이제 체력을 좀 보충을 해드려야 되고 화를 흩어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코가 이제 냄새를 못 맡을 때 코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비염이 오래됐다든지 축농증이 오래되면 후각 기능이 이제 안 좋아지죠. 그래서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런데 코에만 문제가 있어서 비염이 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감기가 들어서 이제 뭐 감기 들면 되게 어떻게 해요? 기침, 콧물, 가래 이런 증상 오잖아요. 이제 목이 붓기도 하고. 근데 그런 감기하고 똑같은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감기약만 먹어서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증상은 그렇게 오더라도 소화기가 안 좋거나 또는 오장육부의 기능하고 연관이 돼서 그런 감기 같은 증상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감기약으로 조절이 안 되겠죠. 근데 이분이 그러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 2년 전에 감기 심해 들어서 이제 비염 축농증이 왔다고 하지만 물론 그때는 감기가 들어서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마무리가 덜 되니까 늘 이제 힘이 딸리면 그런 증상이 오는 거고 소화가 안 좋아도 그런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체력이 딸리시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간 기능이 간 수치 높다. 간 기능도 안 좋잖아요. 간에 또 혹이 생겼다. 뭔가 우리 몸속에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는요. 화가 쌓인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군데 쌓일 때가 많잖아요. 목에, 갑상선에도 생길 수 있죠. 여성들은 유방에도 생기고 또 자궁에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분 체질에 따라서 간이나 대장이나 대장에도 용종 생기죠. 또 간에도 생기고 콩팥에도 생기고 그런데 이게 아무 데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민감하고 이러면 간이나 이런 쪽에 생기는 거고 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이제 가슴도 잘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간 수치 높고 간에 혹 생겼다.
아, 이분 굉장히 예민하고 스트레스 잘 받는 분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맥을 해서 치료를 해드릴 때는 간 수치가 높다. 저는 이런 거를 신경 쓴 게 아니고 이분의 이제 체력을 보충해드리고 여기 화를 풀어드리는 이제 화병 치료한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그렇게 쭉 치료를 해드렸더니 이제 코도 편안해지면서 어느 날부터 냄새를 좀 맡을 수 있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소화기도 좋아지셨는데 더 좋은 거는요. 얼마 후에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가셨는데 간 수치가 정상이 됐어요. 예. 그러면 요새 이제 그 교육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지네, 콩팥 나빠지네. 기본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저를 찾아오는 분들도 10분이면 10분 거의 그 예의를 하시거든요. 워낙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 간이 좋아졌어요. 간 수치가 정상이 됐다는 얘기는 좋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요. B형 간염 보균이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이렇게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뭐 지방간 그렇죠. 이런 분들도 오시지만 쭉 치료를 해드리고 보면 나중에는 다 정상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게 이제 근거가 없는 얘기다. 아시겠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대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드리면 생각지 않은 증상까지 좋아지시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번에는 이제 이렇게 소화기 쪽으로 이제 역류성 식도염 요새들 많이 있으세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이 아닌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 뭔가 우리가 여기 갑갑하고 쓰리고 답답하면 다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이런 뭐 약을 드리고 이렇게들 하거든요. 이분은 이제 50대 초반의 여성이신데 몸이 굉장히 마른 편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누렇고 주름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생긴 모습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벌써 이렇게 딱 오시면 아, 이분은 병이 이런 쪽으로 흘러가시겠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몸이 말랐다, 주름이 많다, 얼굴이 누렇다, 소화기 안 좋은 거예요, 이분은. 선천적으로. 그리고 몸을 굉장히 무리해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그 베이스가 있어요. 기초. 아, 이분은 기본이 이제 이런데 여기에서 그 플러스 되는 다른 요인들이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흘러가겠구나. 그럼 이제 그거는 진맥을 해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오셨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눈도 제대로 못 떼고 이렇게 기대한 적이에요. 너무 이제 어지럽고 기운도 없고 그러시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이제 지인 중에 요새 유행이 참 많은데요. 양파즙들 드시는 분 계세요? 아주 유행이에요. 이제 아는 분이 양파즙을 드시고 굉장히 좋으셨대요. 속이 미식거리고 쓰리고 울렁거리고 이러는 게 좋아졌고 양파즙 드시면서 면역력이 좋아져갖고 감기가 안 걸린다. 그래서 이분이 늘 소화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니까 그걸 먹어보라고 이제 권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아우 이거 먹으면 좋아지겠지 하고 열심히 드셨죠. 한 달 동안 열심히 드셨는데 그 결과 부작용이 생겼어요. 속이 더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쓰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지럽고 머리가 아픈 증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그 사이에 치과 치료를 할 일이 생기셨어요. 요새 이제 임플란트들 많이 하시는데 그 임플란트 하시느라고 이를 빼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치료 과정에서 항생제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소화기 안 좋은 분이 더 소화기가 나빠지셨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더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음식 드시는 양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를 못 시키면 이제 죽으로 이제 연명을 하시는데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막 가슴도 답답하고 이렇게 속도 쓰리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지럼 증상이 있으니까 이석증이라 그러면서 또 이제 약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생제 드시면서 나빠졌지 또 이석증이라고 약 드시면서 더 나빠졌지 이제는 죽밖에 못 드시는데 죽도 그냥 한두 숟갈 드시면은 더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죽 한 그릇을 가지고 하루 종일 드신대요. 그러니 기운이 나시겠어요? 그러니까 눈을 못 뜨고 앉아 계시는 거죠. 이렇게 진맥을 하실 때.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 죽도 이제 거의 못 드시고 소화를 못 드시고 그러니까 우선은 뭘 어지럽다고 그래도 어지러운 걸 치료해드리기보다는 소화기를 편안하게 해서 음식을 드시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뭘 잡숴야 기운을 내고
기운을 내야 이제 어떤 활동도 하시고 기능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어지럼증, 이분도 역시 어지럽고 이제 불편한 게 소화기가 약해서 오신 거다 해서 소화기를 튼튼하게 이제 해드리는 그런 약을 써드렸어요. 이분이 이제 그 치료를 하시면서 조금씩 속이 편안해지시니까 음식을 드실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기운이 나면서 조금씩 뭐 어지러운 거라든지 이런 증, 속 쓰리고 이런 게 다 좋아지셨는데, 우리가 보면 그 이제 식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식적. 식적은 뭐냐 하면 체한 기운이 쌓인 거예요. 식적. 그래서 이제 이런 식적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식적이라는 거는 체한 기운이 조금씩 쌓이거나, 근데 소화가 안 됐는데 뭘 또 잡숫고 하면은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가끔 보면 여기 배 있는데 덩어리가 만져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복진을 할 때. 근데 실제로 뭐가 혹이 나 있는 건 아니고 체한 기운이 뭉쳐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주무시면서 배 이렇게 내놓고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예, 아이들도 그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배는 따뜻해야 되는 곳인데 잠이 들면 답답하니까 배를 이렇게 내놓고 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식적이 쌓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화가 편안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 또 다른 경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주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식적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는 술을 드셔서 주독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예, 주적.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약주들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이 술을 많이 하시면요, 그것도 얼굴이 햇빛에 끓는 것처럼 거무스름하고 누르스름해져요. 그러니까 얼굴이 색깔이 안 좋아지면서 배가 더부룩하고, 심하면 가래나 이제 이런 물 같은 걸 토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적당히 드시면 이제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드시면 이제 주적이 쌓여요. 우리 또 뭐가 있냐면 과체적이라는 게 있어요. 과체적. 예. 이 과일하고 채소의 그 적이 쌓인 건데, 이거를 생냉물이라고 하거든요. 차단 얘기예요. 차고 이제 익히지 않고 차다는 얘기인데, 과일이나 야채는 성질이 차요. 그래서 요새들 이제 날야채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해갖고 날 거 많이 드시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몸에 이제 해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익혀 드시는 게 좋은 거죠. 이제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기를 치료해 드리니까 어지럽고 이렇게 속이 쓰리고 미스꺼운 이런 증상이 좋아졌고, 이제 기운이 나게 이렇게 되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은 60대 후반의 분이신데 몸이 굉장히 이제 마르면서, 이게 증상이 어떻게 오냐면 손발이 굉장히 저려요. 손발 저린 분들 많이 계시지요. 이분이 손발이 저려서 주무시다가 깨야 돼요, 잠을.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한참씩 주물러야 잠을 주무시고, 그러니까 잠의 질이 좋지 못하잖아요. 늘 피곤해요, 늘.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이렇게 손가락에 마디가 이렇게 불룩불룩 튀어나왔어요. 예, 이제 그 이제 골극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이렇게 생겨나서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분들이 되게 그런 경우 많아요. 뭐 류마티스인 경우도 있지만, 퇴행성 관절염인 분들은 이제 손가락이 다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서 이제 아프죠. 그리고 그 이제 소화도 굉장히 안 좋지만, 이분이 그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관절약을 잡수면 소화가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소화기는 튼튼하지 않은 분이고 손이 늘 뻣뻣해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주먹이 안 쥐어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부드러워지고, 심할 때는 이렇게 어깨까지 뻗치고 아프면서 손을 들어 올리기 힘들고, 팔에 힘이 없으니까 물건을 잘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제 그릇 같은 것도 좀 수월찮게 깨트리시고 이제 이런다는 분이신데, 이분도 이제 보통들 손발이 저리거나 쥐가 나면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그렇죠. 혈액순환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셨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고 이제 속만 불편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 이제 손발에 이제 그러니까 마비감이 생기거나 쥐가 나거나 이런 거는 한의학적으로는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기운이 많이 딸리거나, 또는 이제 노폐물이 많이 쌓였거나 몸에, 또는 습한 기운이 쌓이거나 찬 기운이 많이 쌓여 있거나, 또는 이제 어혈이 쌓여 있거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자세히 진찰을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드리면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증상이에요. 예, 그래서 손발 저리면 무조건 혈액순환 안 되나 하고 이제 약 드실 것이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진찰을 하고 치료하시면 굉장히 편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일단 이제 우리 한의학은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를 해드리기 때문에 치료 처방도 굉장히 다양하고 치료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때 맞춰서 그리고 미리 병이 안 나도록 이제 조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한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제 궁금하신 점 진찰을 해드릴 텐데 혹시 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제 강의도 듣고 진찰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어느 분들이나 오세요. 그러면 제가 성심껏 이렇게 이제 진찰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국으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니까 예, 많은 분들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제 말씀을 나눌게요. 제일 먼저 어느 분 하실까요? 아, 이분 먼저 하실까요? 예.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네. 나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손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리면요. 아, 저려요. 저리세요. 저리고 네. 여기 다리도 이제 쥐가 잘 나고. 쥐가 잘 나시고. 자다가 보면 이렇게 자잖아요. 네. 저려가지고 잠을 깨요. 그러세요? 또 이렇게 내리면 또 금방 사라지고.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신 지? 한참 됐어요. 한 3년 정도. 3년 정도.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막 이렇게 이제 주물르고 그러시겠네요. 주물리지 주무시다가? 않고 이렇게 내려놓으면요. 괜찮으시고. 저절로 나아져요. 아, 금방 그러세요? 아주 사람.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60대 초반. 초반이세요. 예. 그러면 먼저 진맥해 드릴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 예. 네. 네. 자, 왼손 보시고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분이 지금 손발이 다 저리고 쥐가 나고 이제 같은 자세를 하면 피가 안 통하는 것 같고 그러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무리를 많이 하고 사셨어요. 잠시도 가만 안 계시고. 그러니까 원래는 튼튼하게 타고나신 분이에요. 그렇게 약한 체질은 아니. 그런 분들이 가만히 안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단단하게 타고나셨는데 지금 60대 초반이시라 그랬잖아요. 60대가 넘으면 이제 심장 기능도 약해지지만 심장이 나쁘다가 아니라 기능이 약해지니까 뭔가 팔다리로 잘 돌려주는 힘이 약해요. 예,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으신 체력보다 굉장히 넘쳐서 쓰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체력은 자꾸 약해지시기 쉬워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긴장도 잘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분은 이제 골다공증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아까도 이제 강의 중에 골다공증 얘기를 잠깐 했지만 누구나 골다공증 오는 건 아닌데 무리하게 쓰시는 분들이 대개 나이 드시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개 허로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잡수는 거는 이분은 이제 과식폭식을 하기가 쉬워요. 가식을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입에서 땡길 때는 막 잡숫고 또 이제 시간 없고 바쁘면 또 조금 이제 안 잡숫다가 몰아서 잡숫고 이러기 쉽거든요. 그래서 소화기가 튼튼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소화는 잘 되나요? 잘 되죠. 체하는 적이 없어요. 체하는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자꾸 열이 쌓여요. 그러다 보면 팔다리로 기운을 쫙쫙 못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약하시지 않고 이제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체력이 자꾸 약해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자세를 취하면 기혈이 잘 통하지가 않아요. 이건 혈액순환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제 같은 자세를 하고 있으면 잘 저리고 뭐 쥐가 나고 이러다가 또 내려주면은 괜찮고 또 이제 다리 같은 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팔다리는 소화기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너무 열이 많이 쌓여 있어도 제대로 못 돌려줘서 팔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손발이 저린 원인 중에 습이 많이 쌓여도 그렇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 기가 많이 울체돼도 그렇고 이분은 거기에 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푸석푸석 잘 붓거나 이제 뻑뻑하거나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그거를 좀 덜하게 하시려면 저녁 식사 적게 하시고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세요. 그래서 위를 좀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무리하지 마셔야 돼요. 자꾸 과로하시면은 이제 그 팔다리 저린 거를 넘어가서 그러니까 쥐가 나고 이런 걸 넘어가서 아픈 증상이 오게 돼요. 그리고 지금도 허리맥이 안 좋으시거든요.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은 각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병이 나면 다른 곳에 또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스트레칭 좀 잘 해주시고. 예, 되셨고요.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아, 선생님 해드릴까요? 예.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잡수면 소화가 잘 안 네, 되세요.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50 중간입니다. 아, 그러세요. 전에는 이제 잘 잡수셨고, 네. 예, 술 많이 드세요? 술은 과음은 잘 안 하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드세요? 2번 정도. 2번 정도요. 양은 많이 안 많이 하시고. 안 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맥을 먼저 봐드리고요. 네. 네. 자, 왼손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개 남자분들은 소화가 안 되신다 그래도 위가 직접 나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소화기 탈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혹사를 시키면 물론 탈이 날 수 있죠.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아랫배는 좀 찬 편이시거든요. 그리고 예, 아랫배는 좀 찬 편이시면서 이분도 굉장히 활동량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혈기를 성하게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체질의 분들한테. 그러니까 답답해서 가만 못 계세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이분이 가만히 안 계시는 거하고는 종류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뭔가 뭐 머리를 쓰든 몸을 움직이든 잠시도 가만히 안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어리면 부잡스럽다고 하죠. 주위가 산만한 것처럼 막 이제 왔다 활동이 많고 그런데 지금도 보면 물론 이제 여기가 더워서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약간 붉은색을 띠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아랫배는 차요. 그러면 아랫배가 차다는 얘기는 위에 음식이 들어왔는데 아랫배가 따뜻해야 요걸 삭혀요. 그래서 밑으로 쫙 끌어내 주는데 아랫배가 차면 이걸 삭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소화가 안 되는 적은 별로 없으셨겠지만 최근 들어서 소화가 안 되시는 거는 선천적으로 아랫배가 차지만 이게 늘 그런 건 아니고 젊었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거든요. 근데 50 중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50이 넘으면 간 기능이 조금 약해지고 이제 모든 기능들이 조금씩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 아랫배 찬 게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으셨을 땐 차도 소화를 잘 시켜요. 건강하시니까. 이분 건강하신 분이에요. 잔병 치레 안 하셨죠, 별로. 예, 이분은 단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 아프고 이런 거 잘 없고 그러신 분인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여기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타고난 거가 드러나니까 이제 소화가 조금씩 안 되는 것 같고 전에하고 똑같이 잡수셔도 좀 속이 부담스럽거나 이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대장이 길고 차요, 이분은. 그래서 가스가 잘 차고 더부룩하고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죄송하지만 앉아 계시는데 배가 좀 나와 있으시거든요. 배는 간의 집이라 그래요. 간의 집. 그래서 간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시는 분들은 배가 좀 더 나오면서 허리가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 조심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 같은 거 하시고 이제 뱃살은 좀 빼주시도록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기본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식사하시고 300보 정도는 걸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주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그냥 기분 좋게 3잔 드셔야지 이제부터 많이 드시면 이제 몸이 좀 탈이 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소화가 안 되시는 거는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물론 드셔야 되지만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따뜻하게 드시도록 하고 익힌 음식, 그죠? 아까 이제 제가 생냉물 얘기를 했는데 찬 음식은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익혀서 잡수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 같은 거를 우선 그리고 기름지지 않게 담백하고 슴슴하게 익혀서 이렇게 우선 드셔보세요. 그리고 식사하시면 가볍게 움직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가 되신 다음에도 좀 걷는 운동을 하셔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능이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제가 네. 어깨가 아픈 지 한 2달이 됐어요. 네. 근데 이렇게 어깨 아픈 지가 처음이거든요. 아, 왼쪽으로요? 통증외과 다니면서 사실 주사를 맞는데 네. 아직까지도 조금 통증이고 발 올리기도 힘들어요. 이 왼쪽으로 더 네, 불편하세요? 왼쪽. 네. 예. 한 몇 달 되셨다고요? 한 2달? 2달. 아, 연세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47이에요. 아, 그러세요?
앳된 나이시네. 예. 자, 힘 빼시고요. 이분도 체력은 좀 딸리시는 편이에요. 네. 늘 힘이 없죠. 네. 자, 왼손 보세요. 네, 되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깨가 아파도 그 어깨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경우도 있지만 다른 곳에 원인이 있어서 어깨가 아프신 경우도 있어요. 이분은 긴장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늘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생각도 많고 머리하고 목 있는데 이제 이 머리를 받쳐주고 있는 목하고 어깨가 같이 긴장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늘 긴장을 하면. 그래서 이분은 항상 긴장을 하니까 요 목하고 어깨 있는 데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체력이 굉장히 딸리는 분이에요. 늘 힘들어요, 늘. 뭐 조금만 해도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잡숫기는 그런 대로 잡숴도 소화기는 이렇게 썩 튼튼한 분은 아니에요, 이분도. 그러니까 제가 계속 소화기 얘기하고 뭐 화가 쌓였다 얘기하고 그러는 이유가 병이 거기서 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잡숫고 소화를 잘 시키고 마음만 편안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분 같으신 경우에 지금 이쪽이 더 특별히 아프시거든요. 소화기가 편안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깨가 아파도 어느 쪽이 아프냐에 따라서 원인을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마음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 더 아프실 수 있어요. 기력이 많이 딸리고. 또 어떤 날은 소화가 좀 불편하고 늘 편안하지 않으면 이쪽이 더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장을 늘 잘하는 분들은 어깨하고 목이 잘 굳을 수가 있고 그중에서 이제 어떨 때는 소화기가 안 편하면 이쪽이 더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잘 드시다가도 신경 쓸 일 있으면 안 잡숫거나 좀 이제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쪽으로 더 불편한 게 오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증상이 있더라도 제가 계속 뭐 두통이다, 어지럼증이다, 뭐 허리가 아프다 이것도 원인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 때문에 아프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어깨가 아프다고 여기에다 아무리 물리치료하고 주사 맞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냥 진통제 계통의 그런 주사나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죠. 오히려 소화기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훨씬 편안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진맥을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청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진맥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방송국에 신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항상 건강하시도록 제가 이제 기원을 하면서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